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PCP 중간 발표를 맡게 된 이조 팀장 박세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 ISNSU인데요. 혹시 여러분 서울시 슬로건이었던 i서울유를 아시나요? 네, 거기서 따와서 정하게 되었고, SNS와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건강한 SNS 이용을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ISNSU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잠시만요. 네, 먼저 상담 프로그램 기획 의도 파트에서는 저희 조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상담 프로그램 내용 파트에서는 이렇게 상담 전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홍보 방안 파트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조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4명이 한 조고요. 저희가 다 공공연생이고 용띠라서 용띠를 뒤집어서 띠용이라는 이름으로 조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요. 저희 공식 포즈가 이렇게 공공을 표시하는 이런 포즈로 저희 조의 포즈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가 상담 정의를 정하면서 핵심 키워드랑 보조 키워드를 설정을 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상담의 과정이고 보조 키워드는 길잡이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상담의 과정에 집중해서 내담자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포도주구분이나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 두 단어는 SNS가 발전함에 따라 나온 신조어로 이런 의미를 지녔고요. 다음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SNS 이용 추이 및 이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SNS 이용률이 매년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츠버그대 연구에 따르면 SNS 접속 빈도 상위 25%가 하위 25%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 위험률이 2.7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SNS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저희 조에서 대상으로 잡은 20대는 매일 SNS를 사용하는 비율이 74.9%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해서 SNS를 과외존하고 있는 2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 요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요구조사는 구글 폼을 통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에 20대 초중후반의 성비를 적절하게 섞어서 3명을 선정한 후에 3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과외조 실태조사에서 2개 정도 따왔고, 인터뷰 문항에서 1개 정도 따왔는데, 별점 1번, 2번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현재 20대의 SNS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SNS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는 이렇게 성비와 참여 의사 종합 결과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SNS 사용이 타인과의 연결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기분이 좋게 하기 때문에 SNS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그리고 SNS 이용하면서 잠을 못 든다라는 대답을 해주신 비율도 높았습니다. 다음 인터뷰 결과인데요. 20대 초반 남성 1분, 20대 중반 여성 1분, 20대 후반 여성 1분을 선정하여 심층
앞서서 SNS 과외중 여대생을 위한 심리 도식 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라는 논문을 먼저 분석했는데 집단 목표와 성과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생각한 이 논문에서 배울 점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친밀감 형성을 소극적으로 해서 연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변화할 힘을 길러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심리 도식 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SNS 과외 중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고요. 한계로는 이게 한 번만 한 거라서 이게 지속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대상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좀 추후 검사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고 이게 프로그램 목표 수립과 구성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증강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지금 현재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세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SNS 과외 사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SNS를 사용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좀 비교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등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집단 상담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SNS를 사용하면서 카페인 우울증이나 풍요증후군을 경험한 20대들을 위해서 20대들이 집단 상담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바랬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와 같고요. 저희 조에서 선정한 상담 이유는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인데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 내담자의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내담자를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내담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를 바탕으로 해결 지향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상담 전에 중독 포럼에서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성인용 활용지에서 스마트폰 용어를 SNS로 변경해서 이를 통해서 SNS 과외 분석도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혈 지원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SNS 과외 중 속도가 높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예정이고 선별 후에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첫 회기 전날에 비대면으로 모여서 개별 별명을 정하고 상담 프로그램과 상담 유기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2주에 걸쳐서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6명에서 10명 정도 짝수 인원으로 상담사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NS를 사용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 경험이 있거나 SNS 과외존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대면 프로그램이 참여가 가능한 분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회기는 4월 26일에 진행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한 후에 다음 회기까지 개인 목표 지키기, 나의 감정 강화하기, 그리고 SNS 성찰일기 쓰기를 할 거고요. SNS 성찰일기 같은 경우는 매일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 주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금요일에 쓰고 주말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월요일에 써달라라고 요청할 생각이고요. 별점 4번에 보시면 성찰일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2회기는 5월 3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2회기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롤링페이퍼를 통해서 감정 같은 걸 더 잘 강화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자들과 논의 후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내용은 상담 프로그램 내에서 저희가 서약서를 적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서약서에서 세운 본인의 개인 목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실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평가와 SNS 가에서 촉발 검사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담 프로그램 평가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총 5회 진행을 하는데 각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 단계쯤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족도 조사 문항은 정량적 조사는 리커트 촉을 필터에서 요정으로 측정을 해서 하고 정상적 조사는 서술형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의 공통 문항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프로그램의 순서와 시간은 얼마나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받을 생각이고요. 공통 문항이 아닌 각 문항들은 별점 5번을 보시면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화전 지원소에서 받았던 거랑 같은 척도로 SNS 과외전 촉구를 통해서 사업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보자료는 저희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포스터 디자인은 다음과 같고 이 QR코드는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을 구글폼 QR코드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카드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뉴스에 그 신청 링크와 QR코드를 넣어주었습니다. 홍보 자료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 캠퍼스피, 카카오톡 등의 채널을 활용해서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홍보는 장소를 확정한 후에 모든 예약이 끝난 후 4월 후부터 4월 23일까지를 해줬는데 저희 사전 프로그램이 4월 25일이지만 그 전에 선정 과정을 거치고 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4월 23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네, 다음 별첨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네. 저는 PCB 1팀 팀장 김효은입니다. 저희 팀은 김지수, 김지윤 팀원을 포함한 총 3명이 함께 연인관계에서 건강한 나로 독립하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상담 프로그램 기획 의도, 상담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홍보 방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연인관계에서 건강한 나로 독립하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와 의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우리의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1팀에게 상담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신과의 프리워크입니다. 먼저 PCB 동아리의 취지를 고려해서 상담은 특별한 문제를 호소하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나도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받을 수 있는 누가 찾아오더라도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활동임을 표현하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선 상담의 정의를 저희 프로그램 목적과 연관시켜 본다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상황에서 관계 속 누군가의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기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알아줌으로써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응적인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주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건강한 관계 맺기라는 포괄적인 주제로부터 출발했는데요. 건강한 관계는 무엇인가? 건강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나누며 건강한 관계와 애착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게 되어 불안정 애착이면 건강한 관계 맺기가 어려운 것일까?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기 때 형성하는 인간관계에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를 비롯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저희만의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불안정 애착은 성인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교수님, 직장 상사 등 다양한 대인관계 유형이 있지만 그중 연인관계로 한정하게 된 이유는 애착 관계를 가장 잘 포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 애착과 연인관계를 다룰 필요성이 있는 근거는 대표적으로 높은 불안정 애착 수준은 애착 관련 사고 및 정서에 대한 조율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서의 적응적 대처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가설인 불안정 애착은 성인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이성관계 적응 관련 친밀감 형성에 실패한 개인은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아동기의 발달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은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또 요즘 젊은 연령층의 이성관계 집착 행동으로 인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해당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만연화되고 있는 만큼 저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가설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요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인 애착 유형, 직장 행동, 유아동기 애착 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애착과 직장 행동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참여자가 압도적인 비율로 입학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었고 불안정 애착을 확신할 만한 충분한 문항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작한 문항을 사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의 낮은 자기 애착, 온라인 설문보다 자신의 불안정 애착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나타낸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종 목표를 자기 수용 증진을 통한 관계 형성에서의 역량 증진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최종 성과는 기대 효과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보다 적합한 내담자 선정을 위해 유아동기 애착 문항을 삭제하고 성인 애착 및 집착 행동 문항을 늘렸습니다. 셋째, 비판 수준의 자기 노출을 필요로 하는 주제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방어적 태도의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덮어주는 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마지막 회기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상담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자기 탐색과 수용력을 기르기엔 부족하다는 점,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지 않은 해결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이해와 수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대처 방식을 찾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만의 차별성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을 연인 관계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현실 치료를 접목했다는 점, 상담 후에도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등은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저희 프로그램만의 특징이며 동시에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의 나를 돌아보고 탐색할 기회가 부족했던 내담자가 연인 관계에서 건강한 나로 독립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 효과이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불안정 애착에 대한 인지를 통해 객관적으로 다각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진정으로 수용함으로써 관계에서 효과적인 나만의 해설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실치료 의견을 프로그램에 접목시켰기에
불안정 애착을 가진 20대 여성들이 기본적 욕구인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또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 목표라고 볼 수 있으며 현실치료의 WDEP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내담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총 2차에 걸쳐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 홍보를 하게 될 때 구글 폼에 설문지를 함께 제시를 해서 성인 애착 문항과 집착 행동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을 하고 그 중에 불안정 애착과 집착 행동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요구 분석을 할 때 진행한 인터뷰지를 수정한 면담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 참여자로 적합한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내담자에게 사전 검사를 위해서 무조건적 자기수용 사전 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이후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이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의 효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OT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따로 OT 일정을 잡기보다 1, 2회기를 진행하는 날 30분 전에 OT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OT 활동 구성으로는 계속 논의 중인데 먼저는 서로의 별명을 설정하고 참여하게 된 계기를 가볍게 나누는 것, 연인관계 문제에 대한 밸런스 게임, 집착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식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내담자들끼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장소는 이제 상담사님과 논의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고요. 모집 인원은 3명입니다. 대상은 불안정 애착과 집착 행동의 점수가 높은 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의 20대 여성으로 구체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계속하면서 구체화를 하고 있는데 논문을 통해서 문항을 적용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서 동성 교제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 목표가 밑에 있는데요. 연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단순히 그 연인 관계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불안정 애착과 연관지어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에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새롭게 변하는 관계와 그리고 적응성을 연결 짓는다는 것이 어렵고 또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는구나를 인지함으로써 대인관계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총 4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회기라고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1, 2회기와 OT 그리고 3, 4회기 이렇게 총 2일 동안 약 3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4회기로 구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현실치료 WDEP 모델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내용에 보면 그 빨간색 글씨로 저희가 내담자들이 기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기록지에다가 좀 적을 수 있도록 그 기록지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기에서는 원칙, 내담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소망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착 유형을 탐색해야 되는데 유아동기 시절에 그 회상이 어렵다 보니까 KFD라고 하는 동적 가족화 그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게 되고 이와 연결지어서 연인 관계 속에서 본인이 원했던 소망과 바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탐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회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2회기는 Direction and Doing Evaluation인데요.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 내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이 효과적인 대처 방식이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상담사님 주관 하에 내담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진행하고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는 연인 관계 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3회기는 플래닝 앤 커밋먼트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단계입니다. 과거 본인의 행동을 선택했던 것을 더 효과적으로 또 소망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짜는데 이른바 행동 수정 계획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하였고 여기서 계획은 단순하고 실현 가능성 있고 또 측정 가능하고 통제 가능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 계획 작성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보니 좀 부담감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이 행동 수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과 또 예시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 수정 계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방법을 상기시킬 수 있는 행동 양식 지침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는 관계에서의 적극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 목표이고 이제 마지막 4회기에서는 앞선 회기를 회상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3회기 때 작성했던 행동 양식 지침서와 자기소개서를 낭독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저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춘 쿠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쿠키랑 또 자기 수용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문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인데 아니면 상담센터를 이제 제공하는 식으로 할까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4회기 목표는 지속 가능한 자기 수용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힘을 기르는 것이 4회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이후로 진행될 활동들인데요. 먼저 감정 대처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인데 옆에 보이는 양식을 배부해서 30일 동안 주 1회 작성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울 수 있게끔 소소한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지가 단순한 인지치료만을 다루는 것 같아서 저희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일지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지를 복습하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저희가 기록지를 배부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다 끝나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의 묶음처럼 그것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담 프로그램 평가 방법인데요.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내담자의 평가를 위해서 이후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중간 평가로 1, 2회기 이후 끝나고 한 번, 그리고 마무리 평가 때 한 번 해서 총 2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 사후 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의 효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항목들은 뒤에 있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홍보는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캠퍼스픽,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카페 심리상담의 모든 것이라는 게시판에 이렇게 카드 뉴스와 포스터 형식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잠재적 내담자가 불안정 애착과 집착행동의 점수가 높고 또 20대 미혼의 교제 경험이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곳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1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심리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는 PCP 3조 3다스 팀입니다. 저희가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기획안을 제출을 하고 나서 저희 담당 상담사님이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론이랑 논문 분석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야 되나요? 리모컨으로? 네, 오늘
발표는 프로그램 실행 전 저희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세미나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조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삼다수인데요. 3조이고 삼다수라는 브랜드가 국민 생수라고 불리는 만큼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찾는 존재라서 저희의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 이름을 삼다수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에게 상담이란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상담이 추구하는 가치는 청소년의 행복과 안정감입니다. 저희는 먼저 청소년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요구 분석을 먼저 해보았는데요. 답변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37.8%로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었긴 했는데 각 나이대별로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답변자의 절반 이상인 65% 정도가 여성이었습니다. 설문 결과 중 최근 2주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물어본 문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답변을 기준으로 저희의 프로그램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쁨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낀 게 35.1%인데 이 나머지에서 모르겠다인 21.6%를 빼면 나머지 43.3%가 다 부정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 분석에 있어서 질문이 나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지 안다랑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을 행동의 동기로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지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등의 감정에 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3분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 질문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랑 마지막 질문은 좋아하는 감정이나 좋아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서 조금 긍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 후에 답변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랑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물어봤는데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거의 3분이 다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후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후회나 죄책감이라서 조금 꺼려지게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선 질문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건강한 해소 방법을 가지신 분은 없었어요. 다른 아픔으로 잊기 위해서 매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생각을 안 해버리거나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거나 아예 그냥 억압하고 지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감정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저희가 감정 조절이라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었어서 감정 조절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었는데요. 거의 감정 조절이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의 감정을 티나지 않게 그냥 기복 없이 유지하는 거라는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결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거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결과가 많았고요. 감정 표현에 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아니면 표현 여부에 있어서 경험이 긍정적인 감정 표현 여부보다 작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감정 표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고 이에 관련된 기존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PPT가 바뀌었어가지고 네.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일단 그래서 이런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해서 특히 친구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고 이게 정서 표현 경험 부족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 문제 해결은 정서 도식 치료를 통한 정서 표현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심리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연극 치료라는 매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기존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요. 대상이 일제강점기랑 6.25 전쟁을 겪으신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극 치료였고 기대 효과에는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후회랑 상실에 대한 회한이 아닌 현재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기반을 제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상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배울 점은 연극 치료를 도입해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서적 억압과 억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건강상의 이유로 8명 중 4명의 참가자만이 배우로 무대에 설 수 있었고요. 그럼 사례 분석으로 2명의 참가자의 이야기만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금 기존 상담 프로그램에서처럼 차별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치료라는 점을 강조를 할 수 있었고 한계점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특성상 짧은 회기로 인해서 조금 이 인식을 완전히 수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점이고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됐다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부정적 정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 이후에도 청소년이 친구 관계에서 정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억압적인 정서 표현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정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할 상담수조의 장유리라고 합니다. 네, 상담전 조사지랑 프로그램 신청서에 관련된 건데요. 먼저 프로그램 신청서에는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필요한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프로그램 참여 동기 그리고 내담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상담전 조사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은 4월 30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방식은 이제 내담자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될 내용은 이제 학회 소개, 프로그램 안내, 사전 인터뷰,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 동의서 받기 등이 있습니다. 사전 질문지 내용을 보시면 감정 표현에 대한 생각과 최근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 표현의 방식에 관한 얘기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들이랑 이야기를 미리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소는 이제 해화역 근처에 있는 저희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시는 상담사님이 이제 연극 치료를 주로 진행하시는 극장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모집 인원은 약 8명에서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감정 표현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5월 7일 예정이며 시간대는 저희가 오후 3시에서 6시 20분으로 기재는 해놨는데 저희가 이후에 회의를 하면서 뭔가 연극 치료고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저녁 시간에 하면 더 몽글몽글해지지 않을까 감정들이 해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시간은 200분 해서 50분씩 총 4회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상담 프로그램 주제는 감정 표현 경험을 통한 재인식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라포 형성 및 라포 형성 후에 감정에 대한 이론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후에 자신의 에피소드를 각자 공유하고 자신의 에피소드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연극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극 치료 진행 후에는 이를 공유하고 내담자들의 그런 인식들을 수정하고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담 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 후에는 참여자들이 각자 감정 일기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기간은 이제 상담 후에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매일 밤 자정에 오픈 채팅방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정일기 내용에는 대표 감정, 감정 점수, 시간에 따른 주된 감정 등의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가 여기 위에 보시면 감정 목록이 있는데 이 감정 목록들을 제공하여서 내담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3줄 감정 일기를 일주일 동안 진행한 후에 내담자들이 자신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행동하였는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상담 프로그램 평가 방법입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할 예정인데요. 내용에는 상담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개선점 및 희망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만족도 평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 홍보 자료 중에 하나인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내용에는 대상, 일시, 장소, 내용, 목적, 상담사 소개 등이 있고 편안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카드 뉴스도 같이 제작을 했는데 카드 뉴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더 유발하고 연극 치료에 맞는 극장 이미지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열심히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방식 및 매체 내용입니다. 주 매체는 포스터와 카드 뉴스로 이제 홍보를 할 예정이고 보조 매체로는 카톡 혹은 에브리타임용 홍보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원,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및 인터넷 SNS 홍보를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 포스터와 카드 뉴스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저희 상담소조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및 내용이 있을까요?